그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도덕교과서의 교과 목표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가르치고 있는 도덕교과서의 교과 목표가 저래요. 읽어드리면,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도덕함은 학문적 탐구로서 윤리학 공부나 윤리사상사에 관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덕 현상에 대한 민감성에 기반을 둔 관심과 분석, 그 도덕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내면에서 작동하는 도덕성에 관한 성찰과 실천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굉장히 어렵죠. 개인 내면에서 작동하는 도덕성에 관한 성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인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신독을 하라. 뭐 이런 것을 주로 교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근대적인 윤리사상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공동체도, 사회도, 타협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굉장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가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아드는데요. 이 질문이 끔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독일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잖아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과 제도가 그때까지 현존하는 가장 민주적인 법과 제도였어요. 정말 훌륭한, 지금도 모범으로 삼을 만한 조항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였는데, 히틀러의 나치당이 대단히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이 되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총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장갑을 만들고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이런 짓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가 받아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히틀러 같은 악마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세계 최고의 절차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독일 사회 전체 그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테스바흐라는 작은 도시에 모여서 토론합니다. 토론을 해서 그 합의한 결과를 담은 게 보이테스바흐 협약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합의를 하는데요.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절차와 제도를 지킬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어야만이 독일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히틀러 같은 괴물이 태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합의였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치 교육을 가르칩니다. 정치 교육이 뭐냐면 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길러주는 게 정치예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부의 정치 교육 지침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덕교과서하고 비슷한 게 여기에 정치 교육을 할 수 있겠죠. 한국의 그 도덕교과서의 교과 지침, 교과 목표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회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여러분들 한국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도덕교과서는 뭐 가르치지 볼까요? 이런 거 가르칩니다. 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덕 현상에 대한 민감성에 기반을 둔 쭉 나가서 개인 내면에 작동하는 도덕성을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독일은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여기서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능력과라고 나오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남의 이해를 고려할 줄 아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배워야 할 수 있는 거고 연습을 해야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관용을 베푸는 게 능력인 겁니다. 그것에 필요한 자세. 이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르치는데 대부분 토론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더 좋으냐를 가르친다고 하면 지난주에 내가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편에 서 있었다면 그 다음 주에는 사회주의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옹호를 하게 시킵니다. 왜 이렇게 시키느냐? 이렇게 해야지 극단적인 주장을 못해요. 내가 다음 주에 사회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극단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놓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입장이 돼보는 연습, 남의 입장이 돼봐야 남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나 가르치고 사실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요. 그냥 외우라 그러죠.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물국회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라, 뭐 타협의 정치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내 시험에 나오는 거 외우라 그러고 네가 성적이 좋아야지 먹고 살고 성적이 나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면서 갑자기 국회에 가면 느닷없이 타협할 수 있고 남의 처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배우지도 않은 걸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본 적도 없는 걸.